6월 19일 금요일 한국 시장은 어제 9천 돌파 자리에서 폭의 차별화가 한 단계 더 깊어졌고, 같은 코어 안에서도 갈라진다는 새 신호와 외국인 매수가 닷새 만에 매도로 돌아섰다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0.1% 빠진 9,052포인트로 9천선은 지켰지만 어제 신고가에서 추가 상승은 멈췄고, 코스닥은 3.4% 빠진 966포인트로 1000선을 한 번에 내주면서 어제 위태롭다고 짚어둔 자리가 정확히 그날 깨진 그림이 됐습니다. 환율은 1532원으로 어제 1537원에서 소폭 안정됐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4.49%, WTI는 75.78달러로 매크로 측면에서 충격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닷새 연속 코스피 순매수 흐름을 어제 1조 4천억 원으로 마무리한 뒤 오늘은 매도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린 신호는 P2, 즉 신용잔고가 3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강세장 흐름이 신용잔고라는 빚으로 같이 따라온 자리에 도착했고, 어제 본문에서 짚어둔 주도주 쏠림이 가속될수록 시장 안의 피주도주가 더 무너진다는 자세가 오늘 그대로 데이터로 확인된 자리입니다. 미국은 오늘 6월 19일 연방 공휴일로 휴장이라 매크로 변수의 다음 신호는 다음 거래일까지 한 박자 비어 있습니다. 개별주 흐름의 진짜 핵심은 같은 코어 안에서도 갈라지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9% 더 오른 276만 4천원으로 276만 선까지 올라서면서 어제 268만에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했고, 시장에서는 300만 선까지 직진이라는 시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2.3% 빠진 35만 4천원으로 어제 36만 선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같은 반도체 코어 안에서도 하이닉스 외에는 주식이 아니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한 종목으로의 쏠림이 한 단계 더 좁아진 자리였습니다. 반면 어제 한 번에 크게 차익을 받았던 자리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되돌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 SDI는 6.3% 오른 55만 5천원으로 어제 5.1% 하락 자리에서 한 번에 회복했고, 현대차는 2.0% 오른 61만 3천원으로 막판 상승으로 마무리. LG에너지솔루션은 1.1% 오른 40만 4,500원, 하나오션은 2.6% 오른 12만 8,400원으로 일부 차익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온 그림이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2.3% 빠진 22만 9,500원으로 이틀 연속 차익을 받았고, 한미반도체는 6.5% 빠진 29만 5천원으로 큰 폭 차익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일부만 강세였던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같이 빠지면서 전체 시장이 마이너스 3.4%로 한 번에 내려앉았고, PSK 반도체나 원익 IPS 같은 자리도 차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어제까지 강세였던 자리도 오늘 한미 반도체나 네이버처럼 한 번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세장 후반에서는 들고 있는 자리에서도 종목별 강도 차이가 매 거래일 다르게 들어오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SK하이닉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매수는 6월 5일에 비었던 코어 비중을 일부만 회복하는 부분 매수로 잡은 자리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부분 매수 후 현재 현금성 자산 비중은 약 25% 자리에서 유지됩니다. 향후 계획은 어제 본문에서 잡아둔 환율 안정과 외인 매수, 재진입을 한 번 더 확인한 자리에서 분할로 들어가는 자세로 유지합니다. 오늘 배울 점은 강세장 후반의 진짜 위험 신호 3가지가 같은 날 같이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 결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제 한국 시장에서 9천 돌파 자리에서 외국인 매수가 같은 날 시장폭을 좁힌다는 자세를 잡아뒀고, 큰 강에 비가 가득 차도 작은 개울이 마르는 자리라는 비유로 풀어봤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첫째, 같은 반도체 코어 안에서도 한 종목으로 쏠림이 더 좁아졌습니다. 어제까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이 같이 강세였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 2.9% 신고가 갱신과 삼성전자 2.3% 하락이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둘째, 어제 닷새 연속 1조 4천억 원 순매수로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셋째, B2, 즉 신용잔고가 3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자리에 올라섰다는 신호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비유로 보겠습니다. 마라톤 정상 깃발을 잡은 선수가 어제는 2명이었는데 오늘은 1명으로 줄어들고, 뒤에 따라가던 선수들이 빚을 내서 막판 스퍼트를 따라잡으려는 자리입니다. 빚으로 따라간 선수는 작은 흔들림에도 같이 무너지고, 한번 무너지면 다른 선수들까지 잡아끄는 자리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어제 짚어둔 풍선 비율가 오늘 데이터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6월 8일 폭락 자리에서 한번 청산된 신용잔고가 일주일 만에 다시 38조 사상 최대로 부풀었다는 것은 같은 자리에 새 풍선이 더 크게 부풀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풍선이 클수록 작은 바늘에도 한 번에 터지고 한 번에 청산이 들어가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자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빚으로 따라가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강세장 후반 정점 가까이에서 빚으로 들어간 자리는 가장 늦게 들어와 가장 크게 다치는 자리입니다. 둘째, 같은 코어 안에서도 갈라지는 자리에서는 한 종목으로의 추가 쏠림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들고 있는 자리가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더 쏠려 있는지, 삼성전자와의 비중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셋째, 익절 자리 설계를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시작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오늘은 단기 평균선이 흔들리는 자리, 외국인 매도가 누적되는 자리, 환율이 1540원 위로 다시 올라가는 자리 같은 구체적인 분할 매도 신호를 미리 정해두고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기계적으로 일부를 분할하는 자세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